동작. 사부님 인사.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반갑습니다. 어제 잘 보냈지요? 네. 또 추석이 끝나고 우리 기천제가 끝나고 한 해가 우리한테 한 해가 시작되는 또 첫날 첫 수업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정하는 1월 1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10월 3일 날 점검하였고 출발하였고 또 첫 주 토요일입니다. 내년 개천절까지는 또 전부 다 분발하셔가지고 원하는 목표 다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수업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수행하면서 궁금해하는 사항, 질의문답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제가 거기에 또 최대한 가까운 답을 한번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때 행사 하시고 난 뒤에 소감은 저장되었고 또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또 휴가 기간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수행하면서 궁금한 점들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이게 궁금한 것 같아 내가 대신 질문을 해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 질문하셔야 돼요. 네, 기춘제를 지나고 나서 명절이 바로 있다 보니까 조금 명절에는 바빴고 그 명절 이후에 이제 수련에 다시 집중하기 위해서 좀 수련을 했고 사실 기천제 요구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전에 3일 수련 들어갔을 때 하고 일주일 수련 들어갔을 때 그 느꼈던 기운을 조금 사실은 제가 조금 다운이 돼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수련을 조금 더 진행한 결과 이제 조금 들어온 상태고 제가 이제 수련하면서 궁금한 질문은 저희가 이제 그 명상에 들어가서 호흡 수련할 때 그 사부님께서 6초, 8초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계속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6초, 8초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게 긴장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다시 호흡을 그냥 풀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막 잡생각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6초, 8초를 잡으면 또 긴장이 돼가지고 뭔가 이 좀 불안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호흡이 6초, 8초 호흡을 잡아라 하는 이야기 하지요. 그렇죠. 호흡을 잡아라 하면 일단 카운트합니다. 카운트하기 때문에 카운트에 신경쓰기 때문에 일단 다른 잡생각 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호흡해보면 깝깝함이 점점 쌓이지요. 그게 미세하게 돌아오는 시간을 좀 타임을 점점점 타임이 적고 충분히 내뱉거나 충분히 들이쉬지 않게 호흡하게 되면 그게 점점 적체가 돼요. 그래서 계속 숨이 급해지고 또 조급해지고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 1, 2, 3, 4, 5, 6, 7, 8 1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6, 그다음 다시 1, 2, 3, 4, 5, 6, 7, 8 다시 1, 2, 3, 4, 5, 6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적체가 생기고 그 조급함이 생기고 호흡이 충분히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폐기가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계속 나중에 보면 깝깝해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호흡의 카운터 하락하는 이유가 몰입, 숨의 몰입. 내 숨이 6초 들이쉬는데도 충분한가, 편안한가. 안 그러면 8초 내쉬는데도 이게 덜 숨이 빨리 조급하게 빨리라고 빨리 들어오지 않는가. 그것을 이제 가늠해야 돼요. 내가 8초 동안 내쉬고 난뒤에 숨이 급하게 1 들어가지 않는가. 8 하고도 다시 1 들어갈 수 있는 그 점점점이 여유를 찾는 시간이고 충분히 폐기를 버리는 시간이고 충분히 산소를 들이마시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카운터가 언제 없어지나 하면 8 한 사이에 호흡이 사라져요. 카운트가 사라져요. 그리고
1, 2, 3, 4, 5, 6 여기서 사라지거든요. 여기서 호흡이 탁 떨어져요. 호흡이. 아직까지 이제 호흡을 못 떼는 거거든요. 이 호흡 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호흡 떼기는 평소에 늘 내가 어느 정도 숨을 그냥 쑥 쉬어가지고 타임을 딱 보면 이게 6초 되었구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숨을 쑥 내쉬는데 카운트 딱 봤을 때 8초 되었었구나 할 때는 호흡 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언염적으로 계속 호흡을 카운트 해가지고 호흡을 계산을 만들어줘야 돼요. 습관되게 몸이 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다가 나중에 8초 날숨, 그 다음에 덜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호흡이 자동 호흡 떼기가 돼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쑥 들이쉬고 다시 쑥 내쉬는 걸 반복하다 보면 계속 6초, 8초가 비슷해지잖아요. 그럼 카운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잡생각이 많이 난다잖아요. 그죠? 잡생각이 나는 것은 그 생각을 즐기면 돼요. 생각을 가져오는데도 잡생각 하는데도 내 호흡의 카운터가 벗어나지 않고 완전 호흡을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한다 하면 잡생각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계속 손길을 잡기 때문에 폐활량, 몸의 호흡의 기억 이건 계속 쌓이거든요. 잡생각 한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하고 성실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우리 호흡하면서 잡생각 하는 것은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불편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들이 사념들이 자꾸 지나가요. 어디에 태워 지나가면 그게 날숨에 잡생각이 태워져요. 그래 아직까지 머릿속에 이 회로가 뇌 회로가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호흡에 길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들이마시는 것은 과거, 내쉴 때는 현재. 더 깊이 이야기하면 한번 들이쉬고 몸이 끝나고 내쉬면서 몸이 왔거든요. 그래서 들이쉴 때는 과거가 올라와요. 과거가. 그러니 어제 일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념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내쉴 때는 새로운 탄생이거든요. 새로운 온자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잡생각 나는 것은 어제 일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들이쉬가지고 충분히 태우고 다시 또 그래서 망상이든지 상상이든지 사념을 그냥 태운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계속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공력이 단계가 올라가면 그것들이 더 태워질 게 없어요. 그때는 어떤 단계를 가냐면 들이쉴 때 어제 나의 가장 건강했던 가장 성성했던 가장 공력이 높아서 때가 들어와요. 그 어제 내가 가장 성성하고 왕성했을 때 수행에 남아있던 흔적들 그 흔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과거에 공부했던 그 에너지가 딸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리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쉴 때는 지금의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그럼 과거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뭐하고 있나 어떤 상태로 가고 있나 과거의 그 추진력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반님들이 질문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숨결을 바라보라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죠? 네, 숨결을 바라봐라. 숨결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네, 한결 같은 사람이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숨결을 바라보라. 숨결을 그것처럼 6초를 바라보고 8초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초를 바라본 동안은 과거가 보여요. 6초는 태어나기 전이니까. 지금 몸박기 전이니까. 그러나 8초 내뱉으면 그동안 내 나이만큼 있었던 일들을 보는 거거든요. 즉 숨결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내가 어제 더 멀리 이야기하면 전생에 무엇을 하여서 이 몸을 여기까지 이 습관을 가지고 이 모양을 가지고 있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들숨에. 그리고 날숨에 내가 몸 받아서 지금까지의 내 행적들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결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전생과 현생을 제대로 꿰뚫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생을 꿰뚫어 봄으로써 지금 내가 엄청나게 귀한 50억 분의 1로 받았잖아요. 그 50억 분의 1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몸을 굴리고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생을 모르면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 태어났겠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숨결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6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6초에. 그 6초 뒤에 점점점에는 깊이 보이는 거거든. 6초 동안은 어점적으로 생각적으로 보이고 6초가 지나고 점점점 들어가면 그냥 무아의 세계에서 무념무상에서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숨결을 바라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자로서 어제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그 다음에 내일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숨결을 바라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숨결을 바라보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숨결을 바라보기가 안정이 되면 한결같은 사람이니까 어제의 나와 지금 있는 나와 다음에 있을 나가 딱 보면 보여요. 한결같이 보여요. 아, 어제도 나는 수행, 성실하게,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나답게 살았고, 지금도 나답게 살고 있고, 다음에도 나답게 살아가는 방향을 미리 정표를 찍어놓고 가는 거예요. 좌표를 찍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결 바라보기라 하는 곳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들은 어제의 습관대로 내가 살이 많이 쪘다, 말랐다, 내가 피부가 탔다, 이런 것들이 보이듯이 어제의 나로 인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있거든요. 그럼 내일은 내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이 숨길 바라보기를 쭉 바라보면 내일의 내 모습이 투명하게 거울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경순을 하게 되면 어제, 지금과 내일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것이 숨결에서 있는 숨결 바라보기예요. 핵심은. 그래서 숨결 바라보기는 우리가 호흡에 카운트를 하고 호흡수를 늘리고 단전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축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뜻은 무엇인가? 숨결이 차분해져야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 지혜 속에 무엇이 공력이 거기서 푸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잘못된 것도 하심하고 용서하고 반성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공력이 없으면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니까. 지금 또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내가 과거의 잘못을 쪽팔려서 말 안 하고 이건 안 돼, 내 쪽팔려. 그것이 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저 이웃 나라 있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한테 잘못 인정 안 하는 그런 이웃 나라 있지요. 그게 공력이거든요. 진짜 하심하면 일어서는데 어느 나라는 머리를 숙이면서 일어섰잖아요. 그 어느 나라는 머리 안 숙이고 안 일어서고 있어. 그것처럼 개인도 나를 인정하고 과거를 인정할 수 있는 그 하심을 밀어붙이는 그 공력이 있어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바라보는, 숨결을 바라보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호흡 가지고 단전에 있는 에너지를 축기하고 추천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 진짜 숨결 바라보기는 어제를 바라보고 오늘을 인지, 내일은 믿음, 자신에 대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지금은 공부하다 내가 언제까지 공부할지 모르겠다. 내가 내년에 여기 앉아있겠나. 그 자신을 못 믿는 거거든요. 그 어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황을 잘 확인해보고 나는 내년에도 이 자리 정확하게 명료하게 더 밝은 눈빛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것이 숨길 바라보기 안 되면 자기를 못 믿거든요. 자기를 못 믿으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못 믿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저게 진짜인가? 저거는 그냥 소설이지. 못 믿기 때문에 계속 덜숨과 날숨 속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람, 그다음 숨결 바라보기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기법과 공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 수행을 왜 하는가? 수행은 숨결 바라보기가 있기 때문에 숨결 바라보기를 통해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꼴 모르고 현재 앉아있는 꼴 모르고 내일을 모르고 살다 보면 객사하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헤매고 떠들고 그냥 막 살다가 객사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자리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숨결 바라보기는
우리 수행자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그걸 놓치고 다른 비법과 술법을 배우면 그건 다른 데 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 곳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1년간을 기천제를 통해서, 그렇죠? 개천절 날 기천제를 통해서 바라보았잖아요. 내가 작년에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구나.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입지를 세운 거예요. 그날 바로. 그럼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지, 현 상태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말뜻을 지금 알아듣고 앉아 있는가? 항상 물어봐야 돼요. 앞에서 하는 사람의 말을 지금 알아듣고 있는가? 저 말뜻을. 그것을 계속 숨결을 바라보면서 그것의 말뜻을 알아들으려고 계속 그 지혜를 푸시하는 공력을 쌓아야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냥 말로 알아들으면 그냥 졸라면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숨결을 바라보면 어제가 보인다. 차분히 들숨날숨하면 그 다음에 숨이 고르게 되면 지금의 딱 앉은 모습이 잔상이 딱 보여요. 잔상이 딱 자기 앉은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내일이 명확하게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숨결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들숨과 날숨을 다 고요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귀하게. 죽은 자는 가장 큰 소원이 숨 한 번 쉬어보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산 자는 그 숨이 귀한지 몰라. 그 죽은 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한 호흡만이라도. 그 말은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복덕과 기회를 황금의 산에서 황금 팔찌와 황금 옷을 입고 있는 만큼 귀한 자인데도 그 숨결이 귀한지 모르면 죽은 자가 간절히 원하는 한 호흡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한 호흡의 가치가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온전한 몸을 받았을 때, 건강할 때 공부를 해야 돼요. 아프고 닝일 꽂고 코에 닝일 꽂고 산소 마스크 쓰면 여러분 호흡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숨결을 바라보면 어제가 내가 어떻게 몸을 버렸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어제 내가 몸을 어떻게 버렸구나. 어떻게 몸에서 떨어져 나왔구나. 어떻게 몸에서 버림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한결같은 숨결 바라보기가 다 같은 맥락인데 요법보다는 더 중요한 게 지금이라도 앉아서 가만히 그냥 숨 카운터 주고 자기를 바라보는, 숨결을 바라보는, 그리고 숨결이 나중에 자기를 안내해요. 숨결이 황해에 바다가 갈라지듯이 숨결이 앞에 촥 이렇게 땅이 갈라져요. 숨결이. 아, 이걸 따라가면 되겠구나. 깜깜한 밤에, 진짜 깜깜한 밤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갑자기 눈앞이 탁 밝아지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 깜깜한데 그 산길 내려오는데 눈앞이 탁 길이 보여요. 길이 환하게 보여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도 많고 우리 도반들도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숨결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앞에 오솔길이 쫙 이렇게 보여요. 주위는 다 깜깜해도. 그게 숨결을 바라보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길이 보인다 하면 당황하거나 공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허상을 집어넣어가 이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또 밑에 뱀 밟지 않는가, 또 산에 곰이 딱 하는데 곰 안 오는가, 또 귀신이 딱 하는데 귀신 안 오는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가 공포에 떠는 거예요. 다리 힘도 빠지고. 그거는 길이 딱 보이는 순간 그 공포가 낭떠러지에 대한, 나무 옹이에 대한, 돌불에 대한 걱정이 싹 사라지거든요. 길이 딱 보이니까. 그래서 한결같으면 숨결이 내 앞에 보인다. 그게 결국적으로 내 인생의 여로가 보이는 거거든. 내 인생이 딱 보여요. 내 인생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보여요. 그래서 숨결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었지만, 그래서 오늘 호흡에 대해서 내가 호흡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서, 어제의 일들이 아직까지 들숨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소각한다는 입장으로 들으시고 내쉴 때
넌 내가 살아있으니까 왔으니까 어떻게 해왔나를 보는 거예요. 그죠? 산념과 잡념이 들면 그 잡념이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제 뭐 했을까 하는 상상, 그리고 내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상상,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주제를 바꾸게 되면 그 잡념들이 계획표, 회고, 계획표, 미래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그 모든 것이 공력이 올라갈수록 지혜가 밝아지기 때문에 주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 미래에 대한 설계를 정확하게 짜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수련 때는 더 세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짜면서 그 디테일함이 무르익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설계도가 완성되면 복사를 하지, 복사를. 출력하잖아요, 출력. 출력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세세한 디테일한 그런 계획이 딱 서면 수행에 대한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겠고, 어느 단계에 가면 다음, 어느 단계에 가면 다음. 그러면 마지막에 맨 꼭다기에 터리에 별을 얹듯이 탁 얹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설계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지혜롭게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무작정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다. 그래서 잡념을 어떻게? 계획으로. 그렇죠. 잡념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계획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단어를 바꾸면. 그 단어를 바꾸는 것이 지혜. 그것을 밀어붙이는 힘이 공력. 그 공력의 기초는 바로 호흡. 정리됐지요? 저는 기천제 이후에 수행에 있어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빗장 그리고 호흡, 이 두 가지가 하여튼 우리 신불구기공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하려고 이제 노력은 했는데 명절 동안 며칠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단 빠지지 않으려고 저하고 좀 약속을 이래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빗장과 호흡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미니멈 1시간 반, 2시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제 왜 또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저는 좀 이렇게 건강에 있어가지고 좀 위장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위장 기능을 좀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하도바님 봤을 때에 아주 빗장 수련이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래 좀 어느 정도 해보면 그리 시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몸에 열이 올라오고 해서 일단 건강 관리에 아주 또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불기공은 몸이 바르지 않으면은 어떤 공부의 목적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올 한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빗장 수련 그리고 호흡, 이 두 가지는 다른 어떤 수련보다도 앞서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부님 우리가 호흡을 할 때에 6초, 8초, 8초, 10초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배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다시 이제 배에 힘을 빼고, 특히 내쉴 때에 좀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제법 많고, 그리고 8초, 6초, 8초 같은 경우에 8초 하고 난 뒤에 이제 나머지 내쉴 때 좀 이렇게 이제 아랫배에 힘을 좀 빼면서 이렇게 내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무엇보다 이제 좀 아랫배가 경직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서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좀 순환이 덜 되나 이런 생각을 이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호흡 덜숨과 날숨에 대해서 여러 호흡 단체에서 설명 많이 하거든요. 자, 덜 쓸 때 깊이 쭉 들으시고 단전에 힘을 딱 주고
그다음 내쉴 때도 단전히 힘을 딱 준 상태에서 단전히 항상 축기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라고 설명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이제 호흡을 꾸준히 해보면 힘을 딱 주고 단전히 힘을 줘서 아 이게 단전히 빵빵해졌구나 하는 생각도 나름 또 이미지도 그렇게 주면서 아 이게 어느 정도 듣게 되었구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흡을 해보면 결국 편안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수행이 무엇인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힘을 줬다가 뺐다가 다시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하는 소리나 이미적으로 계속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호흡에. 이제 외봉을 주로 하는 호흡들은 그래 되지만 이제 자연스러운 입증에 들기 위해서는 호흡에 의식을 주거나 힘을 주게 되면 입증이 들지 못해요. 맨날 거기 신경 써야 되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호흡의 에너지, 즉 몸에 있는 분자와 시 공간에 있는 분자가 합일이거든요. 이게 그 합일을 위해서 힘을 빡 줘버리면 내 몸이 여기 있다라고 인지하고 또 내쉴 때 힘을 빡 줘보면 내 여기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 공간에 있는 에너지가 주파수가 동조가 안 돼요. 내 몸에서 뇌에서 명령한 힘을 딱 주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다라고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하면서 자연스럽게 산매나 입증에 그런 릴렉스로 세타파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들이주고 힘주고 내속 힘 주면 그런 외봉할 때는 가능한데 길게 스윙해보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호흡을 해봤는데 그때는 단전히 힘을 줘라 힘 빡 줘고 숨을 참으라 막 이런 온갖 거 있다가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한 30쯤 넘어가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들어오는갑다 나가는갑다. 그때 제 호흡의 목표는 뭐냐 하면 우리 시골에 초가집에 보면 앞에 작은 문이 방문이 있고 뒤에 봉창이라는 게 있어서 봉창 이렇게 봉창 요즘 봉창 두드리는 소리 잘 못 듣지만 옛날에 봉창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열면 반만 열리고 이렇게 되는 그런 문이었는데 저는 항상 호흡할 때는 작은 방문도 문이 크면 추우니까 요거 딱 열어놔면 뒤에 봉창문을 딱 열어놓는 거예요. 반을 이렇게 딱 제껴놓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들어가 방을 한 바퀴 돌고 봉창을 나갈 때는 작은 바람이 솔솔솔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또 현관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봉창을 통해서 솔솔솔 나간다는 의념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덜 숨은 쑥 들어오고 날 숨은 작게 가늘게 나간다. 그래서 방 안에 한번 돌므로써 집안의 공기가 상쾌하고 쩐내 찌든내도 안 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속 들을 때 그다음에 몸 한 바퀴 돌고 나갈 때는 그냥 자연스럽고 그렇고 나가면 앞에서 또 빠질 만큼 또 들어오고 그렇게 호흡을 하니까 호흡에 대한 강박감, 압박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걸어다니기도 편안하게 호흡을 쉴 수 있었고 중학교 좀 됐을 때 고등학교 좀 됐을 때는 몸에 항상 겨울에는 몸이 따뜻했고 여름에는 시원했거든요. 항상 호흡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많은 친구들한테 야 호흡해봐라. 겨울에만 온몸이 뜨끈뜨끈하고 여름이 시원하다. 땀 뻘뻘 안 흘린다 해도 그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다른 단체에서 호흡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은 호흡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 숨결이 시공과 합일되어서 나와 내 몸과 시공이 구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산매에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도록 모든 내 몸에 있는 주파수의 세포의 진동수와 공간에 있는 진동수가 합일되도록 맞추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굳이 의식을 가지고 숨을 안 해도 6초, 8초는 유치원생들이 숫자 세우고 밥 떠먹는 연습, 그 다음 참새 짹짹 하는 것 같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듯이 나중에 호흡이 자연적으로 점점점에서 답을 찾는다. 그 점점점이 들어가 보면 무념, 무상, 무아, 그래 무진동, 무호흡, 점적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쭉 들어오면서 여기서 눈을 뜨니까 1시간이고 눈을 뜨니까 날이 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계속 길들여야 된다. 그러다 보면 순간 몸이 세포가 매듭이 풀린 구슬처럼 시공에 똑똑똑똑똑 떨어져 나가요. 나의 전자로 연결됐던 모든 세포들이 그냥 똑똑똑
똑똑똑 떨어지면서 나락하는 이름의 상이 싹 사라지고 뜨거운 숨결만 들어갔다 나왔다 나오면서 물에 물 한 컵 부으면 흔적 없듯이 시공에 기가 꽉 찬 곳에 나라는 생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의를 되는 거예요. 물에 물 한 바가지 넣으면 흔적이 없듯이 기가 내 몸의 전자가 시공과 합일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뜨거운 김만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거기에 시공에 있는 기가 파동을 치면 내 몸도 동조가 돼서 파도가 치면 물을 부어 나면 그 물살에 파도가 치면 같이 움직이듯이 내 몸이 시공과 같이 출렁이면서 움직인다, 요동친다, 진동한다.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걸 겪어야 돼요. 힘을 줬다가 뺐다가 이게 맞나 숨이 찬다 이렇게 겪어야 돼요. 인자 첫걸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름 공부를 했다 하지만 호흡은 그런 첫걸음을 걷지 않고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그러다가 한 세월 보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호흡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 정리하는 것은 호흡은 덜 쓰면 방문을 들어오고 날 쓰면 봉창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방문을 들어서 한 바퀴 돌고 봉창으로 빠져나가고 거기에 방 안에는 옹기종기 가족이 있듯이 오장이 있고 장기가 있고 그걸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빠져나가면 혈액이 맑아지듯이 내 몸에 있는 폐기들이 맑은 기운으로 정화가 되고 공기 정화되듯이 정화가 된다. 그것이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 초가 집안에 있는 쿰쿰한 냄새도 군내도 사라지고 맑은 청량한 그래서 심리 밖에 있는 매화꽃이 핀 향기가 방문을 통해서 싹 돌아서 내 코가 돌아가고 나가면 심리 밖에 있는 매화가 핀 것도 방문을 열어면 안다는 것이요. 그것이 향기거든요. 그 향기는 시공에 공기 따라 오거든요. 그 공기 따라 오는 것을 내가 기 속에 공기가 같이 마시니까 심리 밖에 있는 매화꽃 향기가 피기 때문에 방 밖에 나가지 않아도 봄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가을이 왔구나, 겨울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토굴 속에 앉아서도 깜깜한 토굴 속에 앉아서도 사계절을 안다는 것이 바로 향기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다 아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호흡은 억지로 배에 힘주고 할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호흡처럼 들어왔다가 머무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빠져나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되는가요? 예, 저거는 이제 진동하고 파동으로 호흡을 하는데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한 번씩 몸에 미세하게 이렇게 진동을 느끼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도 느꼈고, 근데 저는 이제 단전이 빨리 열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단회 공법을 하루에 꾸준히 30분씩 하는데 단전이 열린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 단전이 좀 열리면 허리도 좀 좋아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할 때는 에너지체가 보여서 이제 불을 끄고 명상을 하는데 그 불을 끄고 그 에너지체를 보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더 빨리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필요한 건지 그거 궁금하고 사부님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호강의 밭에가 용상에 똥 싸는 소리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요강에 똥 싸는 소리 한다 하거든요. 그래 지금 살아있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죽은 자는 한 호흡 숨결이 그래 귀한데 본인은 아까 전에 황금 무더기 위에 앉아가 황금 팔찌에 황금 옷을 입고도 귀한지 모르는 거라. 그래 호강에 받쳐서 요강에 똥 싸는 소리 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해되는가요? 네. 예, 지금 아주 이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무탈하고 지금 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굉장히 호강스럽고 지금 전쟁 난 나라도 있고 기아로 하루에 1000명씩 굶을 죽는 나라도 있고 지금도 피난 가는 사람 있어. 오늘 올 때 자기 자가용 끌고 왔잖아. 집에 가면 전원주택에 앞에 짠디밭에 짠도 깔려있고 개도 키워대 보이. 뭐가 더 그냥 욕심이 아니고 그래 마음이 허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려고 하면 끝이 없고, 그런데 시공에 있는 에너지를 채우려고 하면 그 허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은 거의 퍼펙트한 거야. 신랑이 봤을 때는 완전 환골탈태한 사람이라. 우리 집사람 환골탈태하잖아요. 맨날 병원 끼고 사는 사람이 지금 병원 안 가니까. 그렇죠. 검에도 환골탈태. 병원에 닝길 꽂고 코에 닝길 꽂고 있는 사람은 이건 뺐으면 싶어가 밖에 나가 집 손으로 밥 먹고도 행복한 게 어떻겠는가 생각하는 것 같다. 어제 아래 선고 받아가 코에 닝길 꽂아가 코로 밥 먹으면서도 나도 저렇게 뛰나가 한번 뛰봤으면 본인은 새 신을 신고 팔짝팔짝 고민을 뛰게 하면서도 그걸 이제 몰라. 그래서 허한 것은 에너지가 충족되면 즉 눈으로 보는 피부로 느끼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 옷에 입은 것 플러스 에너지가 충족되면 그 허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인이 아플 때는 전에 나도 밀가루 빵 하나 먹어봐서 하는 소원이었잖아요. 지금은 뭐 다 먹잖아. 지금은. 그런데 이제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죠. 누우면 돌멩이를 치우고 따뜻한 이불 덮고 싶듯이 지금은 이제 에너지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환경으로 오는 만족보다 정신적인 에너지적인 만족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또 충만을 찾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조금 더 빛이 밝아지고 몸에 에너지가 기맥을 충분히 돌면 그때부터 이렇게 더 이상 바라는 게 자꾸 없어져요. 점점. 아, 내가 집 한 채 더 샀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아, 이거 막 두 채 있으니 됐다. 나 한 채만 있으면 됐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크게 소유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요. 그리고 미리 공포, 질병, 불행에 대한 적금을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화재보험 들고 암보험 들듯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이 불행을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드는 사람이 많아. 아, 지금 이러다 나중에 내가 아파서 어쩌고 왜 지금 건강한데 나중에 아플 걸 가지고 걱정하냐고. 그 시간 왜 보내냐고. 지금 행복한데 왜 불행을 갖다 놓고 다음에 불행해지면 어떠 하지. 이렇게 그걸 보고도 사람들 그걸 보면 아, 참 우매하구나.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숨결을 바라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 숨결을 바라보면 다 나와 있는데 여기다 불행을 딱 갖다 놓고 야, 여기 나중에 내한테 올라붙으면 어떡하지? 여기 어떡하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행복 여기 있다만 있어도 불행 하나 딱 갖다 놓고 아, 불행 저거 들으면 어떡하지? 행복은 파묻히겠어. 앞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미수 선생님이 한 질문 속에 다 답을 이야기했는데도 또 질문을 똑같은 거 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의 눈높이와 자기 공유만큼 들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알아듣고 있는 거를 그걸 보고 관조해보라 했는데도 그 말을 이해 못하면 또 행복해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찾고 있는 거죠. 행복을 양손에 딱 쥐어줬는데 새로운 행복 하나 더 주니까 이걸 나보고 그것도 주고 가는 거라. 또 새로운 행복 하나 더 주면 이것도 나보고 또 그거 가는 거라. 받을 필요도 없이 양손에 행복이 딱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눈에 이제 송가체와 인당이 활성화되면 인당 앞에 불빛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글거림이 보이기도 하고 점이 보이기도 하고 에너지가 일렁거리는 것이 보여요. 그건 이제 뇌의 정기적 신호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사용하지 않던 뇌가 시냅스가 뇌가 활성화된다 하는 것은 결국 혈액이 뇌로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혈액이 뇌로 미세혈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혈액에서 정기적 신호, 뇌에서 정기적 신호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활성화 신호가 되면 우리 두뇌가 더욱더 집중력이 강해지고 거기에 대해 정기적 신호에 대해서 작용이 일어나요. 눈에 뭔가 반응이 일어나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게 일어나면 이것을 바라봐야 되나 더 집중해야 되나 이걸 쫓아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냥 이것은 일어나는 현상이다. 본인이 지금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눈을 깜빡이고 있으면서도 전혀 의식 못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심장이 뛰는 것도 당연한 거니까. 그것처럼 원래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그냥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더 되고 있다는 뜻. 내가 집중이 인하고 있다는 입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신감, 자기 믿음 돼요.
계속 바라보면 더 커지지요. 점점 커지지요. 예, 예,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양이 당초 문양 이런 문양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잠을 잘 때도 눈앞에서 그 문양들이 계속 생겨요. 그 문양들이 흰색, 보라색, 파란색 이렇게 막 생기거든요. 그건 뇌에서 일어나는 정기적인 신호이다. 즉 활성화되고 있다. 몸이 그래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 조건은 다른 사람 쳐다보면 돼요. 다른 사람 쳐다보고 많이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어울리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지금 자기 주위에 보면 자, 너가 호흡 안 하? 물어보세요. 관심 없어? 예, 호흡 안 하. 그럼 덜 숨 이렇게 하고 날 숨 이렇게 하면 관심 없지. 그런데 그걸 누구 한 사람이 따라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따라하면 나와 같이 동조한 사람이 있구나.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리 오너라 하고 감지를 보면 그 상황이 행복이에요. 행복은 이미 행복 구디에 빠져 있다. 원래 목표 같이 이리 오너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목표. 예, 그러면 행복이 거기서 플러스 알파. 그리고 가산 좀 더 줘요. 1년 정도 더 수업을 하고 있다가 사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습관이 안 돼 있어 토요일 날 수업을 하고 가면은 해야지 하지만 해야지가 하는 걸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어떨 때는 정말 꿈틀에서 하기도 하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되지 않고 그랬을 때 어떤 나에게 채찍질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할까? 내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나? 정말로 필요한 것보다는 꼭 해결하고 가야 될 인생의 숙제 같은데 급하지 않구나. 내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수행에 빠질 수 있을까?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돼. 아무리 사부님이 그 마음은 느껴지는데 제가 책을 읽고 싶을 때 책을 사서 머리맡에 탁 두고 됐어 하고 자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사부님이 좀 더 신박한 어떤 수행 방법을 하나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도명만 도설이지 껍데기는 그냥 입만 동동동 떠가지고 입만 살아다니는 도설 그렇죠.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했고 왜 이게 각성이나 긴박하게 느끼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 이론과 말에 행동을 옮기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들 겁니다. 그것이 한결같은 숨결을 계속 바라보면 원인이 나와요. 내가 왜 지금 이 긴박한 발등에 불이 막 타가 온몸을 타 올라가는데도 나는 옆에 있는 우물에 냇가에 발 담그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가? 한결같은 호흡으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그냥 공력을 살하지 말고 그냥 나는 왜 이럴까 호흡을 가지고 그냥 많은 초식과 행복이 필요 없고 그냥 들이쉬면서 나는 왜 이럴까 또 내쉬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이랬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본인이 미션이기 때문에 본인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다 보고 풀어주면 감흥이 없어요. 본인이 계속 나는 왜 이럴까 들숨,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날숨, 나는 왜 이럴까 들숨, 나는 왜 이럴까 날숨. 그것만 하면 어느 순간 그래서 요렇게 있고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답은 다른 복잡한 본인이 제일 잘하는 기침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주문도 길게 하면 안 돼요. 그새 까무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호흡 계속 하다 보면 그 숨길 속에 공력이 올라와요. 호흡 속에. 그냥 멍 때리고 하지 말고 숨을 쉬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공력이 쌓이면 그 공력의 힘으로 한결같은 즉 숨결을 바라보는 힘이 생겨요.
힘이.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밖에서 아무리 미사여구와 강한 자극을 줘도 또 등에 막 채찍을 때려가면서 이래 해도 본인은 깨닫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본인 스스로 깨치지 못하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한 달이든 열흘이든 100일이든 들숨과 날숨에 그 주문만 외우면 돼요. 어떤 주문? 예, 나는 왜 이럴까? 호흡을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알게 된다. 그 숙제는 본인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본인이. 과거의 일들은 남의 일기장을 본인 일기장 남이 보고 읽어주면 안 돼. 본인의 일기장은 본인 들춰보면서 그것을 개선하고 수정하면 돼. 지금 이해되는가요? 뭐 어쩌든 되든 안 되든 해봐야지. 왜 끼고 여기 앉아있는데 이제 지금 나이도 어느 정도 좀 청춘인데 해야지. 그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를 자학하지 말고 채찍 가지고 스스로 두들피지 말고 그냥 그 주문만 가지고 해봐라. 무슨 모르면 다음 시간 또 질문하고 거기서 안 되면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저는 뭐 앞에 도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손가치도 열고 싶어 하고 호흡도 또 더 잘하고 싶고 이렇게 단전도 열고 싶고 막 이렇게 잘하려고 애를 쓰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왠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안 들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가 행복하고 즐겁다. 또 여기 노을과 공부한 자체가 좋다. 그리고 뭐 잘해야지 해야지 이런 열정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 자신이 조금 내를 볼 때는 와 나는 남들처럼 저런 마음이 안 생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몇 번씩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뭐 빗장도 하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자체가 재밌고 또 점점 의식도 내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 이 만족감에 그냥 막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5분에 기천제를 지내고 난 뒤에 제가 참 한마디로 내 의식이 참 경이롭다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또 내가 사모님이 사인검이 휘두르는 그 기운에 내 의식이 굉장히 정화가 됐다는 스스로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빗장 수련을 하면서 또 뭔가 스치는 게 그런 것도 메시지를 받았고 이런 자체가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사모님한테 뭐 궁금하고 여쭙고 뭐 알고 싶은 그런 걸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저는 그 이번에 그 개천절 기천제와 천도제를 준비한 날부터 해서 그 하는 날까지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휴식과 함께 이제 몸이 사르르 이제 나아가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씀들이 영이 좀 이게 그쪽과 이렇게 쏠려 있어서 그런 날을 잡으면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저에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단지 이제 그 애씀과 피로감이 있어서 이제 아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고요. 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입정에 들어서 제가 시공간에서 이게 벗어나서 그 우주 공간에서 나름대로 제가 수련을 하고 했던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귀에 이제 압이 차면서 그게 이제 한번 놓았더니 웬만해 갖고 다시 좀 들어가지지가 않고 약간 그 이제 뇌파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면 혼침 그러니까 잠이 이렇게 와가지고 입정에 한번 정말 시원하게 들어가서 한번 수련을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이제 문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별로 사실 저도 궁금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왔거니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요즘
명령 수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지금 제가 강하게 의식이 발현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루 24시간을 제가 이 받은 도명으로 살아갈지 그 끈을 지금 안 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식이 있어서 지금 그게 제가 지금 현재 수련 중에 그 하나의 미션입니다. 잠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제 이름으로 또 나왔다가 다시 생각을 갖다가 또 닫아보면은 그게 또 들어가기를 하는데 이게 사부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그 설명 듣는 그 한결같은 이런 마음이 고요하면서도 평상하게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들쑥날쑥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이 수련을 하면서 근 한 10달 정도 되는데 요즘 들어서 그걸 강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떻게 하면은 하루를 내 도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끈을 놓지 않고 그게 지금 현재 제한테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진 미션인 것 같아서 그 수련을 지금 계속 좀 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신불기공에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처음에 그 이제 도반에 도움으로 해서 사부님과 인연이 이렇게 돼가지고 왔는데 오기 전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딱 한 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강렬한 그 체험을 해서 그게 곧 송가체하고 근데 다른 데서는 한두 번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몰라서 안 해주는 건지. 근데 제가 봤던 그 명상 중에 우연히 딱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나 강렬했던 동그란 구체 저기 앞에 있는 저런 태양 같은 근데 거기에서 그 비물질 에너지들이 막 이렇게 그 쏟아져 들어오는 그 영화 같은 그 장면이 너무 딱 각인이 된 겁니다. 저한테는 이게 도대체 뭐지? 그게 아주 출발점이 됐고 궁금했는데 지금은 이제 신불교공에 와서 그게 그거였구나. 그런데 송가치에 대한 의구점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사부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확신이 이렇게 해서 이 공부를 가면 되겠다는 그 확신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지금 확신은 잡고 가고 있고 그 와중에 몸으로서 이제 일어난 그 조그만 이런 체험들을 이제 해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 빛이 보였던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선명해지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앉아 있어서 몇 분도 안 돼서 근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입증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들고 그런데 이 호흡이 고요해지고 딱 그렇게 했을 때 앉아서 밤하늘에 깨알 같은 별들이 막 빛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 구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게 과연 입증의 상태인지 처음에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입증은 아니고 그냥 그 아주 릴렉스가 돼가지고 편안한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반짝반짝인 것들이 보이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 구체가 어떨 때는 커서 이렇게 확대가 쫙 돼가면서 저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공간이 이렇게 쫙 벌어지면서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근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근데 맞게는 간다는 생각은 제가 확실하게 드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인당적으로 해서 이렇게 빛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호흡이 집중이 잘 됐을 때는 이 빛 여기가 이제 환하게 이렇게 빛나는 것들. 그다음에 손과체가 확실하게 빛나게 보이는 것들이 그 몰입이 잘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몸으로서 이제 체험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유는 알았는데 이유는 이제 확실하게 이거구나. 사부님이 호흡에 대해서 얼마 전부터 강조를 하시고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호흡에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과연 그만큼 호흡을 열심히 했냐 봤을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호흡을 집중해서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아직은 입정에는 막 들어가는 방법은 들어가지진 않지만은 호흡을 요즘은 이제 빗장하고 호흡하고 몇 달 전부터 빗장에 이제 강도를 둬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호흡을 이제 호흡하고 빗장하고 이런 식으로 크게 이것저것 잡지 말고 이제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가 또 저희들은 또 할 것도 많으니까 전부경도 했다가 다른 것도 했다가 기천무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수행의 시간 강도를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2달만 있으면은 3년째 접어드는데 3년은 지나진 않았지만 2년이 지나가고 3년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은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3년을 생각을 하고 왔는데 3년 안에 그래도 결과치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손가체 부분도 그렇고 이 기통이 돼야지 또 도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너무 거기에 또 집착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도 간혹 듭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이렇게 막 그 손가체에 예전에는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집착 부분도 없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딱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구나 보이는갑다 이렇게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수련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현모 쌤의 이런 현상들 수행 과정 지난번부터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면 되고 지금 뇌에 이제 신호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처음보다는 혈액 순환과 기혈 순환이 잘 되고 있다라는 뜻이고 과연 이것이 이제 입증이 들어간 것인가 또 이것이 이제 뇌피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의심하는 경계에 있어야 또 자만하지 않고 또 한 번 더 짚어보게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입증이 들어가 있는가가 생각 안 나는 단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입증이 들어간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머리가 각성되어 있고 깨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입증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그 단계를 지금 입증 들어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확실히 머리로서 단어를 만들지 않지만 몸에 에너지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요. 딱 들어가면 뇌로서 내가 지금 입증 상태구나가 아닌 몸 전체가 그렇게 세포가 반응을 해요. 그냥 그 뇌에서 간섭하는 정답, 틀린 답을 판결하지 않고 몸 전체가 딱 들어가 보면 그냥 알아요. 이 에너지체가 그냥 시공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돼. 그거 가서 특별한 거 없이 평소에 하는 호흡을 계속 잡고 있으면 돼요. 호흡을 잡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동공이 일어나면 동공. 거기서 소리가 퍼져나오면 소리를 거기서도. 그러니까 몸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 공간에서는 본인이 소리 낸다고 생각하는 순간 소리가 나와요. 쭉 파동이 나와요. 그리고 동공이 일어나면 동공, 그다음 호흡할 때는 호흡.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는 지금처럼 숨차거나 힘들거나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그냥 관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쭉. 그러고 난 데부터 시작해서는 그게 더 자주 일어나요. 그런 현상들이. 더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에너지가 축적됐을 때는 갑자기 눈앞에서 폭발이 막 일어나요. 이게 갑자기 일어나면서 온 기능이 더 활성화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뇌가 갑자기 탈피되는 것처럼 뇌 의식과 뇌 신경이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혹자는 엄청난 충격이다, 엄청 고통스럽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현상이고 우리 기도발 안 그러면 우연한 은총 이런 단어를 써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놀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수행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평소에 여러분들은 압축하고 다 하니까
그러나 활성화될 때는 그것이 공포스럽거나 두렵거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게 단지 이게 인당이 활성화됨으로써 너무 눈이 부시다는 거지. 뇌가 활성화될 때 이게 너무 이제 눈이 비시가 앞이 안 보인다는 정도. 굉장히 성강처럼 막 그게 계속 일어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눈을 뜨고 막 해도 안 돼. 그냥 눈이 감겨 있는지 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확 그러나 형광등을 눈앞에서 계속 갖다 대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되면 뇌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이게 백색 광이 나오거든요. 환하게.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깔아앉으면 그때부터 기맥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맥이 열리면서 온 몸으로 기가 동시에 이렇게 쫙 그냥 뻗친다는 것을. 뚝뚝뚝 열린 것이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쫙 다 온몸이 그냥 빡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순간적으로 침을 팍 쉬고 보고가 갑자기 팍 몸을 부풀린 것처럼 그렇게 팍 팽창된 느낌이 들어요. 팍 팽창되는. 그때 일부는 온몸이 진동이 와서 놀았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빗장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진동 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동 오는 것다 그거는 미약해요. 수영하지 않는 사람이 빗장 안 한 사람이 열리면 그게 놀래가 온몸이 막 빙빙 돌고 막 푸득대니까 그게 놀래가 난리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빗장으로 그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그걸 다 흡수해버려요. 온몸이 동공이 일어나도 뚜루루루 화산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뚜루루루 떨리도 그냥 그런 값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데부터 이 뇌의 기능이 굉장히 특이해져요. 그래서 지식이라 하는 지혜라 하는 것이 막 쏟아지면서 공간에 있는 정보와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전송이 돼요. 이렇게. 그 과정에 여러분들의 평소에 인성이 굉장히 좌우한다는 거예요. 품질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품질이. 즉 무조건 하고 막 갖다가 끌어모아가 막 상급, 등급, 필급 없이 포대떡에 많이 만들어 막 그냥 파는 그런 야채, 과일 장사 있고 진짜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듯이 그냥 막 줄 담아가지고 돈 벌겠다 목적으로 막 갖다 파는 사람이 아닌 인성이 된 사람들은 그 받아들인 주파수가 굉장히 여러분 성향에 맞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주파수 정보가. 그러니까 나무 담는 거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 사람 맨날 벽 넘어 저 이쁜 아가씨가 뭐하고 있는가 관심 두는 총각들은 거기 관심 소리 있고 나무 사생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게 관심이 있듯이 본인의 인성에 따라서 그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때 한동안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들 인성이 잣대를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도 그런 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아닌 것은 과감하게 스스로 아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려놓아라 하는 그 말 때문에 사제간에 결별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거 그냥 버리라 하면 그걸 못 버리고 그냥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처럼 버리라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수행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 도반이 그거 버리라 하면 벌써 본인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데 그걸 평소에 공부하고 공력이랑 인성을 갖추지 않으면 그 말이 너무 거슬리고 건방지게 들리고 나를 시기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어요. 영상에 분명히 남을 것이고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보면 떠나간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걸 잡고 사당 쪽쪽 빨고 있는 막 음악 턱 빼뜨려 보면 막 앙탈 부리지 다리 비비고 뗄때 구불고 막 사당 빼뜨렸다고. 그런 사탕 하나에 떼굴떼굴 구르고 폐악질하는 수행자가 되면 처음부터 다른 방향을 가야 돼. 그냥 내려놓으면 본인들의 본성이 보이고 나의 본성이 그대로 보여요. 그 본성에 한 발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나은 길로 가야지. 그 사사로운 거 붙잡고 덕지덕지 깐고 있으면 여러분 이름은 세상에 나고 돈 가진 자가 주위에 아첨하고 그러고 금방석 앉혀주고 그리고 금 두루마리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공부는 거기서 끝이에요. 물론 그걸 바라고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한결같은 숨결을 바라보는 호흡을 바라보는 자는 내일이 어떻게 된다는 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황금 두루마리 메고 요단강 건너가는 사람 있지요. 그렇게 수행을 계속할 것인가? 안 그러면 한번 반짝 빛나는 폭죽처럼 반짝 빛나고 뒤에는 정말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빛을 질 것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건 제가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경험.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다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내려놓고 그냥 공부하면 그냥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냥 여러분들 바라는 대로 쭉쭉쭉 살 수 있고 내일이 더 반듯해져요. 내일이 더. 그래 당장에 비단 옷에 절대 속지 말고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지금 세상의 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남의 사생활을 바라보면 안 되지요. 네,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런 것을 기대한다 하면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틀렸다 말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아니고 다른 곳에 가면 그것을 하는 곳에 가면 그렇게 해도 돼.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공부는 계속 하다 보면 저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뛰어넘는 경계까지 갈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사다리와 방향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저는 그냥 실실 단실은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고 제시 다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군더더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스스로 믿어야 돼. 스스로를 믿어야 돼.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정 짓는 만큼밖에 못 올라가. 한정 지으면 여러분은 스스로 믿어야 돼. 한계를 두지 말고 요까지 다야. 나는 저까지만. 그래 시공간에 가면 무한한 우주, 무한한 의식이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식의 무한을 넓히라. 믿고 행하라. 그러면 분명히 결과가 나온다. 첫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으로 해서 1시간 20분 정도 설명이 되었네요. 궁금한 거는 맨날 이야기하는 거니까 답은 이야기해도 행복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물어보고 또 늘 이야기해 어떻게 수행하면 좋아요 물었고 또 늘 이야기해도 호흡 어떻게 묻고 맨날 물어. 지금 답했는데 다음부터 또 물어. 똑같은 질문을 다른 단어로 써가 물어. 답을 같은데 다른 단어로 써가 또 슬쩍 물어봐. 또 모르는 척하고 다 영상 속에 다 있다 해도 또 물어. 항상 해맑은 얼굴로 어제 거는 포맷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오늘 또 사부님 처음 듣습니다.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그럼 제가 또 모든 것을 제가 했던 이야기 포맷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또 답하지 또 신나게 또.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예. 영상 좀 보라고 영상 좀. 다 있다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전화해가지고 질문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농부들도 맨날 영상 찍어놔도 전화해가지고 물어본다. 맨날 몇 대 몇 석은 되냐고. 그것처럼 모든 것을 영상 속에 5년 동안 내가 영상에서 5년 동안 4월 1일이 5년 지났어요. 지금 5년 훨씬 지났어. 그 책으로 하면 진짜 백과사전보다 더 커. 그 안에 다 있어. 그러나 또 해맑은 얼굴로 또 질문하지. 예, 그것이 또 100% 된다. 여러분들 다 가고 나면 새로운 사람은 또 똑같은 질문 또 해. 내년에 뭐 또 여러분들 안 보이면 또 새로운 사람은 오늘 했던 질문들을 또 해. 30년 동안 제가 같은 질문을 답하고 있잖아요. 30년 동안 제가 30살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답을 자꾸 하고 있어. 듣는 사람이 자꾸 바뀌어서 그럴라. 듣는 사람이 안 바뀌면 더 이상 답 안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디 가면 안 돼. 딱 여기 있어야 돼. 꼼짝 말고 여기 딱 있어야 돼. 내가 또 답 안 하게 꼼짝 말고 여기 딱 있어야 돼. 그래 똑같은 질문들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똑같은 질문 하지 말고 영상 딱 보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정자 사부님 인사.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